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에 매우 결정적인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한 달 사이에 벌어지게 됩니다. 우선 당장 오늘 트럼프의 전 선거 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면서 배심원의 나흘째 판결 작업이 오늘 아침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의 은행 사기 등 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 이것도 이제 곧 결정이 나게 됩니다. 또 화이트하우스의 변호사인 댄 맥간의 특검팀과 30시간이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여기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법률팀과 특검이 이 트럼프의 직접 신문 조사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수주 안에 이것도 이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대1의 신문을 받게 될 것인지 또는 대배심의 소환장을 받게 될 것인지 결정이 나는데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위치라든가 또는 그의 대통령직의 성공 여부에 지대한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2016년 선거 당시에 러시아와의 야합 결탁이 있었느냐 하는 데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사법방해죄를 저질렀느냐 하는 여부에까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트럼프의 측근들 중에는 특검에 협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한 사람은 사실은 대통령도 아니고 특검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인 주리, 배심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할 일은 트윗을 하거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측근들에 대한 조사, 재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이 사안들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중차대한 일들을 놓고 사실은 사생결단의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 전망과 예상을 보는 시각들은 아주 첨예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이번 스톰을 잘 헤치고 앞으로도 건재할 것이다 라고 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선 폴 매너포트의 은행 사기 탈세 재판인데 그 자체가 트럼프의 선거전과는 무관한 것이고 그 전에 있었던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죄가 되든지 또는 무죄가 되든지 트럼프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의 기소 여부에 대한 얘기인데 역시 이것은 그의 개인의 일입니다. 그는 어차피 트럼프의 신변에 잡다한 일들을 돌봐주는 변호사였는데 이것이 대통령직과는 무관할 것이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하우스 변호사가 30시간 동안이나 특검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 조사를 받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허가를 받고 특검의 조사에 응하는 협조 차원의 조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별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특검의 직접 신문 관계, 트럼프가 처음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한 사항인데 트럼프로서는 숨길 것이 사실은 없다.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런 일들이 트럼프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이런 일련의 재판 또는 조사 사태가 트럼프를 정치적으로 큰 궁지로 몰아넣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우선 폴 매너포트의 재판, 선거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복 중의 신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가 주로 유크레인의 일을 돌봐줬는데 유크레인의 친푸틴 정부를 돌봐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탈세, 은행 사기, 이것이 유죄가 되면은 종신형까지 갈 수 있는 아주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죄가 되면은 트럼프에게는 상징적이지만은 굉장히 큰 패배가 될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 트럼프의 개인사, 주로 지저분한 여인들의 일 같은 것을 돌봐주었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트럼프의 신변을 샅샅이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특검팀과 협조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의 신변에 가깝게 오래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알고 있는지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일들을 특검에 고여바칠 것인가, 이것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화이트하우스 변호사를 특검이 30시간이나 조사를 했다는 것인데 트럼프의 허가를 받고 특검 조사를 받았지만은 지금 현재로 화이트하우스 측에서는 이 사람이 특검과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조사를 받고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조사를 받은 이후에 화이트하우스에 가서 브리핑도 제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불안한 요소입니다. 또 특검의 그 트럼프에 대한 직접 신문권, 자칫하면은 위증에 빠지는 그 위험성이 있다. 이런 그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처음부터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화이트하우스의 변호사 팀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특검이 거의 지난 1년 동안 완전히 침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말로 특검이 보통 우리 일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 아침 9시 30분부터 폴 매너포트의 재판에 배심원들이 집합을 하게 됩니다. 나흘째 평결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은행 사기, 탈세, 여기에 대한 이제 재판입니다. 배심원들이 지난 15일 동안 재판을 하면서 27명의 증언을 청취했고 400여 건의 증거물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의 유죄 또는 무죄를 이제 가려야 됩니다. 만일 그가 유죄가 되면은 탈세가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중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죄가 되면은 트럼프에게는 아주 큰 낭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죄목이 트럼프와 인연이 있기 전의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유죄는 트럼프 주변에 부패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이것은 트럼프가 최선의 보좌관들을 두겠다라고 한 약속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에게 상징적인 패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죄가 선고되면은 트럼프의 입장은 더욱더 더대해집니다. 그의 트윗은 I told you so 라는 내용으로 아마 불을 뿜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트럼프가 크게 바더가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의 화이트하우스 변호사인 댄 맥간의 특별검사팀의 조사였습니다. 특검이 그를 30시간 동안이나 조사를 했는데 도대체 뭘 조사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도 지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트럼프도 모르고 화이트하우스도 모릅니다. 이 맥간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가 아니고 화이트하우스의 공식적인 변호사입니다. 그의 화이트하우스 내의 입장은 다른 법률팀의 변호사들과 이 특검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이 크게 달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멀지 않아서 화이트하우스를 떠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왜 특검이 이 사람을 바로 찍어서 무슨 이야기를 30시간 동안이나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의외의 사태에 매우 놀라고 nervous돼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측근에 따르면은 맥간 변호사가 수개월 동안 트럼프와 1대1의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때는 트럼프가 그를 licker, 누설자라고 취급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파이어를 시키려고 벼르고 있는 법무부 부장관 라드 로젠스타인과 이 사람이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조사와 재판들이 대충 한 달 안에는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8월 21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러시아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단체들을 겨냥해 해킹을 시도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한 해킹 단체가 허데슨 연구소와 국제공화연구소 등 2개의 보수단체들을 속이기 위한 가짜 인터넷 도메인을 만들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상원 산하인 것으로 보이도록 디자인한 다른 3개의 가짜 도메인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들 가짜 사이트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2016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러시아군 정보 부대가 보수적인 싱크탱크들을 해킹의 새로운 목표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팀을 국가적 수치, 화난 민주당 폭력배들 등 자극적 표현을 동원하면서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딴 트윗을 통해 뮬러 특검이 공모라고 불리는 가짜 범죄를 날조해내고 있다며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실종 모녀를 살해한 남편 크리스토퍼 와츠가 1급 살인, 시신 유기 등 5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용의자인 남편 크리스토퍼는 지난 13일 새벽 2시쯤 출장에서 돌아온 아내와 큰 말다툼 끝에 헤어지자고 해 싸움이 커졌고 이후 아내가 딸의 방에 들어가 딸을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것을 본 자신도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이후 시신을 자신이 일하는 정유회사 작업장에 유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는 회사 동료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는 딸들을 살해한 것은 아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DNA 분석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69년 전 미국으로 이민 왔던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 경비병 군무자가 오늘 아침 뉴욕시 자택에서 끌려나와 독일로 추방됐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95세의 야키위 팔리쥐는 이미 25년 전에 사법당국으로부터 나치 전력을 의심받아 추방 대상이었습니다. 팔리쥐는 미국에 들어오면서 농부와 공장 직공으로 전쟁을 겪었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137명의 나치 전력 혐의, 미 시민권자 소재를 알아내 이 중 67명을 추방했습니다. 에디 존슨 시카고 경찰국장은 어제 계속되는 총기 범죄와 관련해 경찰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의 총기 범죄 건수가 모두 58건, 이 중 7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5일 주말 총기 범죄 건수가 74건이나 발생한 후 거리에 경찰 병력을 600명이나 더 증원 배치했었습니다. 미시간호의 파고가 오늘도 최고 8피트까지나 올라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 높은 파고 현상은 앞으로 며칠 더 계속됩니다. 이 현상으로 호변 산책하는 사람들이나 수영하는 사람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기상대가 경고했습니다. 미시간 호수에 어린이 익사자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성년자 3명의 익사를 비롯해 금년 들어 어린이들의 익사가 증가 추세입니다. 시 당국은 레이버데이인 9월 3일 이후에 라이프가드를 철수시키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의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59도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78도, 밤 최저 59도. 목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80도, 밤 최저 63도. 금요일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나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71도, 밤 최저 68도입니다.